언택트 시대에 투자하라. 일부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수입니다. 예, 사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있는데요. 특히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어떤 문화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런 위기가 있으면 또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코로나19가 열어젖히는 언택트 문화,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숨어있는 기회, 투자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투자의 기회가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질 건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자,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소비 확산으로 현재 시점에서 금융과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재정비해봐야 할지 언택트 시대의 투자 알아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 11시에 유튜브에서 조성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조성진 씨 공연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방송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좀 색다른 경험이지 않았나. 매일 아침에 대면하는 회의를 넘어서 비대면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크게 업무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차이를 보였던 것 같고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회사에서 일하는 거 이상으로 업무량이 많을 수 있다는 점. 자, 언택트 시대의 투자하라 1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코스닥벤처 이정기 연구원, 또 리서치 RM 최성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또 올 가을에 2차 유행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또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론가님이 느끼시기에는 가장 일상의 변화,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아들이 개학을 했는데 학교를 안 갑니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사실. 집에서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모 계약이니까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과다한 스트레스가 저한테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비슷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아이들이 좀 나가야 되는데 예. 집에서 항상 머무르니까 예.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좀 가져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죠. 네네. 그리고 회사에 나가도 근무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되게 낯선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대면을 하던 비즈니스, 대면을 하던 미팅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 또 화상회의, 또 네. 컨퍼런스 콜 이런 걸로 대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재택근무도 많이 늘었고요. 예. 그리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소산근무라고 해서 작은 흩어질 산, 작은 그룹이 다른 데 흩어져 갖고 작은 회사가 하나 더 생겨서 요 그룹 그리고 큰 그룹은 원래 있던 본사는 있고요. 그 작은 본사가 하나 더 생겨서 혹시 큰 본사가 문제 생기면은 그 작은 본사에서 큰 본사 일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가 좀 저희도 바뀌었습니다. 예. 네. 최성환 대표님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탐방을 많이 다니는 그런 그 업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 분석을 하러 이제 그 탐방들을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은 2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이런 탐방들이 예정돼 있었던 것들이 많이들 취소가 됐었고요. 그거는 팀장님도 거의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탐방들이 대부분 이렇게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정보에 대한 갈증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그 대면을 통해서 그 보고서 작성을 해야지 아무래도 이 기업 분석이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 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업무적으로도 그런 그 질적인 측면에서 이런 그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좀 무리가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지금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는 지금 유치원을 계약을 못 해가지고 아직 입학을 못한 상태고요. 둘째 아이도 이제 좀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래층이 좀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로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밖에 나와서 뛰어놀아야 그 문제가 사라질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를 짚어보고 현재를 알면 또 미래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과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 전염병 사례는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실제로 전염병이 세계를 급격하게 바꾼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일단 패스트가 굉장히 유럽에 유행했었을 때 중세 시대의 어떤 잘못된 그런 관념적인 경향들과 또 귀족 중심의 기득권을 해체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일단 병이 무서운데 대응을 전혀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텔리들, 그래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방역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로 이제 권력이 이렇게 옮겨가고 그러면서 세칭 말하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막 이제 성숙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그때 위생 기술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위생을 신경 쓰는 사회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천연두 같은 경우는 뭐 신대륙을 갖다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들어왔거든요. 네.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극심한 그런 피해를 입게 됐는데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천연두의 위험을 막아주게 되니까 급격하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백신 중심의 어떤 방역 체계들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게 됐고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전염병이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패스트와 천연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거 사례와 지금 코로나 사례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그 코로나19의 감염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뭐 일부 전문가들은 보면은 홍역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감염병은 처음이다. 감염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처음에는 한 3사람 정도를 감염시켰다라고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6명에서 7명 정도를 감염시키는 그게 그 무서운 속도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네. 거죠. 근데 뭐 치사율이 좀 낮은 게 또 이 감염 속도가 빠른 것들을 더 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서로가 진짜 이렇게 비말이 묻어있는 손에 접촉만 돼도 이거는 바로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번 그 코로나19는 대면 접촉을 정말 철저하게 좀 차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면하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오히려 촉발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면 접촉 문화를 이제 좀 아예 좀 제한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도 좀 출렁였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급락이 나온 이후에 최근엔 좀 급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한 지금 시점에서 좀 금융시장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기 연구원님.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뭐 온라인 쇼핑, 뭐 그 비대면 비즈니스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뭐 회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 산업의 변화 굉장히 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백화점, 마트 예전보다 덜 가시잖아요. 예. 그럼 다 맞아요. 이쪽 온라인 쪽으로 다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거 작은 예일 뿐이고요. 그러한 변화들이 여러 산업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쿠팡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제 발표를 네. 했는데 예년에 대비해서 뭐 그중 일부 상당히 기여한 것이 뭐 쿠팡 프레시라고 해가지고 그 새벽 배송, 신선 배송 이 부분이 또 상당히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냥 뭐 간단한 공산품만 온라인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이게 유통이 되거나 했었는데 요즘은 먹는 것까지 또는 뭐 많은 것들이 다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로 좀 비즈니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증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 그 이전에 어떠한 산업이 먼저 잘 될 건가 고민하신다면 증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그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신다면 좀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했다 올라간다 이것보다 어떤 종목이 더 이제 이 사회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뭐 말씀이신데 네. 우리 최 대표님은 네. 어떻게 금융시장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사태들을 겪으면서 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봤고요. 일단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들의 부실들이 지금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그 많이 침투해 있었던 어떤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예. 종교가 이제 시장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
어떤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실 자산들이 수면 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뭐 항공 분야가 특히 되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조선 분야 이런 그 부실 비중이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런 산업들이 수면 위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과거에 우리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높다고 예상을 했었던 그런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그 사태들을 몇 번씩 이제 겪으면서 많이 성숙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기 대비가 때문에 됐군요. 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140% 정도의 140%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 비율이 뭐 1,400%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배나.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두산그룹도 최근에 이제 그 뭐 긴급 그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3월 달에 엄청난 급락을 겪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레버리지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주식 투자하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특히 이제 이번에는 그 CFD 계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주식 연계 채권이지 않습니까? 이 CFD가 어떻게 보면은 이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세금을 조금 이렇게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탈출구로 사용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급락기를 겪으면서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손실에 또 손실을 더하는 그런 추가적인 그런 그 증시 하락을 가져왔었던 그런 요인이 됐었다고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안 좋은 면들만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또 스마트 머니가 시장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당히 뭐 스마트한 자금들이 시장에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연초에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9% 정도가 그 차지했었거든요. 외국인의 비중이. 근데 지금 36%대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좀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그런 쪽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품이 좀 잘 빠지면서 네. 더 그 투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런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들이 그 천연두나 패스트를 겪으면서 이제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이나 이런 경제시장들도 이런 사태가 있으면서 한 단계 좀 성숙되게 되는 이런 계기가 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네, 금융산업도 이로 인해서 좀 성숙해졌다. 조금 스마트머니가 개입이 되고 조금 더 뚜렷한 수급 영향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공적으로 매수에 성공하셨죠. 어떤 승기를 말씀이냐면요. 잡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싸게 사셨습니다 이번에는. 네. 왜 그런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생각해봤는데 예전에는 위기가 글로벌부터 옵니다. 맞아요. 해외에서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오니까 맞아요. 해외에서 극복이 되거나 해외에서 이제 다 터진 다음에 좀 안정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로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그때부터 좀 사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자기들은 다 이제 위기를 겪고 다른 나라 이제 위기 겪는데 그쯤 저점일 거야 그네들도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사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일어나면서 개인들이 이득을 이제 보는 거죠. 네. 반등이 있어 외국인들은 이득을 보고 개인들은 이제 그때 사기 시작하고 좀 비싸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되었나요? 개인들이 먼저 선취했죠. 개인들이 먼저 샀죠. 위기가 우리나라 먼저 왔습니다. 예. 코로나 위기가 중국, 우리나라 먼저 왔지 않습니까? 2월 달부터. 예. 해외는 유럽이나 미국은 나중에 왔고요. 그렇죠. 개인들은 우리나라 3월 달 즈음에 코로나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정점 찍은 것 같은데 피크아웃인데 라고 하면서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면서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외국인들이 한 패턴이랑 반대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운동이 사실은 이번엔 저희는 좀 성공하지 않았나. 즉 사기는 되게 굉장히 잘 사셨는데 이제 팔기 잘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매도가 파는 문제가 어려운 이제 거니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동학개미 운동의 승기를 잡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계속 뭐 언택트 관련주, 뭐 언택트 유망 업종, 뭐 언택트라는 말을 굉장히 저희가 이제 빈번하게 사용을 하는데 언택트의 뜻 한번 짚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이게요. 네. 근데 자연스러운 영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어가 아니에요? 이제 영어는 영어인데 이제 on하고 컨택트가 합해지면서 이제 줄임말이 돼서 언택트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언택트라고 하는 말보다 이제 외국에서는 다른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죠? 뭐 no contact라든가 뭐 non contact라든가 이런 말을 갖다 많이 쓰는데 우리는 on contact를 줄여서 심지어 언택트까지 이렇게 오니까 이걸 그냥 언택트 하면 또 외국인들이 잘 못 알아먹는 순수 그런 상황. 영어는 아니군요. 예, 네. 그냥 그대로 이제 풀어서 말하면 접촉하지 않는 문화. 서로가 이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 뭐 개인 대 개인이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대고 접촉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인데 사실은 외국의 유명한 SF 소설가들은 이런 세상을 미리 다 예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70년대 소설에 로봇 나라 소라리아 같은 걸 쓰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도. 그래가지고 서로가 온기를 느끼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옆에서 실제 숨을 내쉬는 사람이 있을 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런 그 사회를 그려낸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미래가 그냥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비대면 사회가 성큼 다가왔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일찍이 이런 비대면 사회를 만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최 대표님은 이게 콩글리시라는 건 알고 계셨죠? 저도 뭐 안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래요? 네, 예. 뭐 국내에서 하도 이제 그렇게 그 축약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언컨택트를 이제 줄인 언택트라고 얘기하는 건 알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는지는 뭐 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영어인 줄 평론가 알았습니다. 예. 영어는 영어죠. 정확하게는 콩글리시. 논 컨택트가 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이게 예. 한 2, 3년 전부터 이 단어는 이 비슷한 단어, 비슷한 의미들이 있었던 맞습니다. 걸로 제 언택트 그래요? 마케팅이라고 제가 좀 해가지고 보니까, 네네. 사실은 한 4, 5년 전서부터 굉장히 네. 유행했던 그런 네네. 그 언어 중에 하나였죠. 이게 디지털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이런 이 언택트라는 단어가 생긴 건지 최근에 이제 언택트를 해야 되니까 디지털화가 가속화가 되고 또 디지털로 넘어간 건지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튼 이 단어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예전부터 있었었고 요 코로나 이제 요 사태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더 많이 회자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국이 워낙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든가 IT 기술이 발달돼 있는 상태에서 그 수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어도 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선두에서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따라 쓰지 않을까요? 이거 언택트를요? 진짜 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어가 되는 건가요, 예,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언택트에 대한 유래도 한번 짚어봤는데, 자 언택트 업종 하면은 굉장히 또 테마가 세분화되어 있고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두 분이 보시는 좀 가장 유망한 섹터, 유망한 업종이 좀 궁금합니다. 이정기 연구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뭐 한두 개 정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뭐 제 관심 있는 그 업종 섹터는 건강기능식 섹터입니다. 아,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뭐 건강에 대한 관심. 면역력.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엔 더더욱 이쪽 업종이 더 좋았던 것이 주로 이 건강기능식 회사들은 유통 채널이 홈쇼핑 또는 온라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택근무하시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되시면서 댁에서 주문을 너무 많이 하신 거죠. 이런 이 관련 회사들이 더더욱 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할지라도 앞으로 뭐 건강기능식 굉장히 많이 실적이나 아니면은 성장성이 돋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면역 제품 또는 뭐 관련 뭐 최근에 뭐 집에서 머무시면서 그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서 뭐 다이어트 맞아요. 제품도 많이 또 그렇죠. 피부 미용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건강기능식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더더욱 예전에는 건강기능식이 사실은 좀 더 그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전에 평론가님 이제 저희 뭐 학창 시절에는 네. 어머니가 고3 때 또는 뭐 이렇게 시험 기간에 그 한약을 한의원에서 이제 뭐 보약 지어주셨죠. 보약 네.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뭐 네. 녹용 한제 도제 뭐.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약의 성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큰 한약재 시장이 한의원 시장이 사실은 이렇게 제도화된 뭐 어떤 제형, 알약 제형 또는 뭐 이렇게 분말 제형 이런 제도화된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건강기능식 시장이 굉장히 훨씬 더 커졌죠. 커졌거든요.
대신 이제 뭐 한약재 시장은 조금은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줄어들긴 했지만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은 뭐 그러한 이유 예전의 이유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갖추어서 훨씬 더 건강기능시장은 계속 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은요? 네,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뭐 성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워낙에 또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좀 다른 차원의 좀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뭐 새롭게 이제 변화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 코로나 방역을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좀 리드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됐다라는 네. 그런 네, 생각들을 좀 많이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개방성이라든지 뭐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효과적인 그런 방역을 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좋은 그런 환경에 좀 좋은 기회를 잡았다 저희들은 그렇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포기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쌓아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이 최근에 유럽이나 뭐 미국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보상 문제에 대한 그런 압박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이 앞으로 뭐 대외 활동을 좀 못하게 되는 고립이 되게 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 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가 되면서 코로나는 중국의 원인이 아니라 각국들이 그 방역을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중국 쪽에서는 그 좀 어떻게 보면 면피가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큰 그런 그 역할을 해줬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또 도와주는 친구가 또 진정한 진짜 친구 친구예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액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를 잘 활용하면 문재인 정부의 제일 과제가 어떻게 보면은 평화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대북 간의 그런 어떤 그 경제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좀 제약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을 좀 등에 업고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여당에서 이번에 총선도 네. 이렇게 좀 압승을 했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국내적인 그런 환경들도 좋아진 상태에서 예. 뭐 대외적으로 지금 뭐 중국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우군으로 상당히 얻었다는 게 우리 그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은 정세가 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들은 뭐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들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것들을 또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과거에는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면세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뭐 네. 이런 쪽에 주목을 많이 했다고 3차 하면 서비스 산업 쪽이죠. 네. 예. 근데 당장에 이제 이런 그 사람들 간의 이동이 지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엔터라든지 미디어 쪽의 분야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중국 정부에서 5월 15일에 그 한중일 그 언택트 콘서트를 지금 맞아요.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국내 이제 그 K 엔터가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아마도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발판을 닦아놓은 그런 그 중국 간의 비즈니스를 처음으로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그 사례로 이렇게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런데 그렇게 그 언택트로 콘서트를 하니까 뭐 네. 당연히 뭐 5G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맞아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한꺼번에 네, 수혜를 맞습니다. 받게 되겠네요. 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개인 PC뿐만 예. 아니라 그 서버용, 그러니까요. 서버용 맞아요. 반도체도 이제 예. 굉장히 큰 폭으로 뭐 성장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네.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반도체도 지금 중국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화웨이에서 뭐 삼성 반도체를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맞아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뭐 대외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겪으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뭔가 이런 액션들을 계속적으로 그 지금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수혜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그 본격화되면 네. 그 기본이 사실 와이파이 망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버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활용되는 다양한 그런 반도체들과 관련돼 있는 ICT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혜를 누릴 것 같은데 중국 관련주들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동의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전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주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이유는 그 중국인들의 보부적 소비의 최대 수혜주가 우리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국내에서 내수 산업들 많이 좋겠지만 바깥으로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먼저 가장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우리나라 뭐 방역 실력 또는 뭐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높은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예. 아이들 쓰는 제품들이라든지 또는 뭐 예민한 제품군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 제품에 대해서 더욱더 높은 신뢰를 가지고 계속 중국인들이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네네. 중에서도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종목이라든지 뭐 늘상 저희 업종이 계속 있으면? 항상 이야기하는 뭐 화장품 말씀하신 뭐 엔터 카지노 뭐 이런 것들 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품들도 굉장히 우리나라 제품들 수출 속도가 더 가파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즘에 있습니다. 특히 간편식들이 맞아요. 그렇게 너무 잘 나와요. 예, 그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제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이 쌍방향 온라인 교육, 네네네. 그러니까 언택트 에듀 네. 이쪽도 중국에서는 지금 그냥 일방향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군요. 궁금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줌, 슬랙, 예. 팀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네네. 활용해가지고 쌍방향으로 수업을 네네. 하는 것들, 뭐 그게 또 우리나라 그 젊은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해볼 만하겠네요. 제가 실제로 그 온라인 원격 교육을 통해서 지금 영어를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예. 네, 뭐 한 두 학원에 달 안 정도, 가시고? 네, 2달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전문 과외를 이렇게 좀 받다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효과적이고 오, 그리고 그래요? 서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좀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시간들도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 선생님은 강의실에서 그 헤드셋을 끼고서 계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헤드셋을 끼고 있고 그 화면에는 이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론 교재가 들어오고 이제 요거. 들어오게 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원격 과외 같은 것들이 예. 상당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부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그 수업에는 네. 보니까 아이들은 교사를 1대1로 만나는 느낌을 받는데요. 네. 오,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예전에 학교 수업이 조금 관심이 없다라고 네. 느꼈던 친구들, 나는 왜 이렇게 선생님이 이뻐하지 안 않으실까 네. 이랬던 친구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1대1의 어떤 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겠네요. 네, 저는 진짜로 그 뭐 그런 이 코로나가 사태가 있기 전에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진짜 잘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이런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많은 그런 비즈니스가 이런 쪽으로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코로나를 뭐 비포 코로나, 뭐 애프터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뭐 BC,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계속해서 새로운 하더라고요. 용어가 나와요. 막. 네,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기원전과 기원후를 이렇게 나누는 게 뭐 BC, 뭐 비포 크라이스트, 예, 뭐 맞아요. AC, 예. 뭐 그 아노미, 그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포에 뭐 애프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뭐 비포 코로나, 뭐 애프터 코로나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 맞습니다.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원격 그래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격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더 네, 질문 그럼요. 해도 네네. 될까요? 네. 아까 우리 평론가님 뭐 패스트, 천연두, 패스트가 우리 위생에 더욱 신경 쓰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보건 쪽 뭐 이제 비즈니스가 아마 그때 더 성장을 많이 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천연두 이런 것들은 백신, 예. 뭐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낳게 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헬스케어나 아니면 의료,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번에 그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가 좀 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게 생길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에서는 원격 진료나 디지털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의 산업이 굉장히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에 수혜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연두나 아니면은 우리 패스트 시대에는 신약 개발 또는 백신 개발 뭐
그 산업은 계속 영원히 계속 좋긴 그쵸? 하지만 네. 새로운 게 이번에 나왔다면은 디지털 의료기기, 어떤 비대면 맞습니다. 의료기기, 자가측정기 예.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아직 원격 진료를 이제 시행 못한 법제화가 안 됐는데 원격 진료 관련된 뭐 어떤 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시장을 뭐 확산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네. 뭐 조만간 3조 시장이 될 거라고 아, 굉장히 원격 많이 진료 시장이? 원격 진료를 네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우리는 의사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셔가지고 잘 안 된다고. 그분들의 기득권이 조금은 예.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쵸, 비즈니스나 또. 뭐 이해관계에서 조금은 원격 진료가 뭐 쉽지는 않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번 계기를 뭐 우리가 교훈 삼아서 네. 원격 진료를 그분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 환자들 또는 국민들의 이해관계 좀 더 이렇게 잘 시너지 있게 융합을 시킨다면은 뭐 예. 윈윈할 수 있게 어떤 비즈니스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현재 시점에서 또 중국에서 투자 힌트를 찾아보셨고 또 바이오 쪽 원격 진료에서 또 투자 힌트를 찾아보셨는데요. 최근 워낙 투자자분들이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원격 근무 관련주들도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원격 근무 프로그램 개발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 기업을 다녀왔습니다. 손현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요.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화상회의를 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이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 관련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요. 미국 업체 줌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알서포트입니다. 10년 전부터 트렌드를 감지하고 계속 대비해와서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알서포트의 서영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원격 근무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 알서포트라는 회사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알서포트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알서포트는 지난 18년간 클라우드 비즈니스만을 줄곧 해온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최근에 하시면서 저희 회사 솔루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들 두시고 계시는데요.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회사의 PC의 화면을 그대로 자기 PC에 가져와서 업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최근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편리함 때문에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를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확실히 사용자가 폭증했을 것 같습니다. 뭐 원격 근무뿐만 아니라 온라인 계약도 있을 거고요. 그럼 지금 알서포트의 사용자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들이 1월 말일 이후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지난 3개월간 무료로 저희들이 각종 기업들 또는 공공기관 또는 학교에 무료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대략 뭐 리모트 뷰와 같은 원격 액세스 같은 소프트웨어는 대략 50배 이상의 사용률이 증가된 상황이고요.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 증가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전부터 사회 트렌드를 감지하고 이 미래 화상회의 개발 솔루션에 좀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셨죠? 2011년 이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재난에 대비해서 리모트 뷰와 같은 원격 재택근무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많이 구매들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업들이 이런 재택근무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가 직감을 하고 향후에 원격 제어와 같은 재택근무 솔루션에 더해서 화상회의와 같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저희들이 서비스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리모트 미팅과 같은 제품들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 더욱더 각광받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아시아 시장 점유율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근무, 그리고 재택 근무, 그 온라인 계약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사용자들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소포트가 가지고 있는 특화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술과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준비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소포트는 스타트업도 아니고 이미 18년간 특히나 클라우드 비즈니스만을 줄곧 해왔던 기업으로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쭉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많은 유저들이 또는 많은 학교에서 또는 기업들에서 저희 제품을 찾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준비된 기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이제 계속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한국형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도 추진하기로 지금 정해진 만큼 계속해서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질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의 전략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처럼 재난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와 같은 텔레워크와 같은 이런 어떤 상황은 더 이상 빚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상시적 재택근무 형태로 빠지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와 같은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재택근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생소했고 기업들이 도입을 하기를 꺼려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재택근무는 필수제와 같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의 리모트 액세스 또는 화상 회의를 도와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리모트 미팅과 같은 이런 어떤 생산성 도구들이 더욱더 기업들의 필수 제품으로서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소포트 서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알서포트 같은 원격 근무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지 여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는 그 전과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원격을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여러 분야의 이런 비대면 시장들이 확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그 기업들이 책상을 예전에는 뺀다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보면은 상당히 무서운 걸로 이렇게 예.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책상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팀장님께서 원격 의료도 말씀하셨다시피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될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 예. 해외에서는 이미 다 그 하고 있는 것들을 왜 우리나라에서 못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앞서 있는 나라에서 법제화가 안 됐다는 그런 이유들로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좀 그 달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여당 쪽이 그 법을 이제 그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 많이 그런 법제화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국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좀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격 진료 말씀해주셨던 이정기 연구원님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원격 근무 시장. 네네. 알서포트 같은 기업들 너무 유망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 많이 쓰시죠. 줌, 해외 이제 유수의 우리 4차 산업 혁명 기업들이 내놓은 화상의 시스템이나 컨퍼런스 콜 시스템 이런 것들 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시고 계신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감정을 실을 수가 없어요. 저희 컨퍼런스 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AI 또는 감성을 좀 이렇게 덧붙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개발된다면은 더더욱 아주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화들, 화상회의, 컨퍼런스 콜, 비대면 이런 문화들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AI나 또는 감정을 좀 실을 수 있는 이런 역할들, 기능들을 좀 탑재를 한다면은 더더욱 더 많은
어떤 프라미싱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AI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입이 되면은 이제 AI에 집에서도 감시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또 저희 일자리도 위협받고 여러 맞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예, 그렇군요. 네. 자, 알서포트와 같은 좀 지금 투자자분들에게 이 종목 좀 주목해봐도 될 만하다라는 종목 각 두 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한데요. 최성환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요즘에 좀 시장 얘기를 조금 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과거에 2005년도나 2007년도에 중국을 이제 등에 업고 우리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급등한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우리가 보면 화학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같은 이런 사업군들이 상당히 이제 곽강을 받으면서 시장의 그 레벨업을 한 단계 시켜주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그때 이제 미래에셋에서 적립식 펀드가 많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그런 수급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을 많이 올린 그런 역할들을 해줬거든요. 올해 그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외국계 이제 그 물량들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진입한다고 했었을 때는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것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올릴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런 실물적인 어떤 그런 그 왕래보다는 이런 그 음원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같은 이런 그 실물이 움직이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엔터라든지 미디어 분야에 조금 랠리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를 한 단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엄청난 급락을 겪고서 반등의 그 초입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적으로 좀 보자면 엔터 쪽에는 국내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뭐 JYP 그리고 SM 그리고 YG 이렇게 네.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상당히 YG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얼마 전에 뭐 YG의 GD가 이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중국에 가서 찍었어요. 중국에서 광고를 찍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쯔위가 그 대만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만의 그런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이 트와이스가 중국 시장에 좀 바로 진출하기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엑소라는 그룹이 지금 뭐 결혼 이런 멤버들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팬심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네. 때문에 만약에 이번 5월 15일에 있을 그 한중일 콘서트에서 뭐 빅뱅이라든지 블랙핑크 같은 이런 글로벌에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YG 쪽에서는 한 단계 뭐 몇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섹터 부분도 지금 뭐 얼마 전에 한번 그 중국의 이제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 국내 드라마들이 올라온다고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미디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류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1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시장 쪽에서 상당히 시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쪽에서도 대장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K 바이오 아니면은 뭐 K 미디어가 시장을 좀 이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뭐 굴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뭐 한 단계 지수를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미디어 콘텐츠 내에서는 좀 최고의 유망 종목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엔터 쪽에서는 YG 그룹 쪽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YG 엔터라든지 뭐 YG 플러스가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 미디어 쪽에서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미디어 대형 업체들이 지수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뭐 그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에 이어서 엔터 쪽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정기 연구원님은요? 네네. 아까 모두의 저희 프로그램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건강기능식 관심 있게 보고 네. 있고요. 건강기능식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유 말씀드렸었고요. 그 회사 중에선 종근당 홀딩스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우리 제약회사 종근당
그리고 종군당 바이오라고 원료 의약품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상장 기업 그 회사, 그리고 종군당 건강이라는 비상장 회사라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세 개 회사, 종군당, 종군당 바이오, 그리고 종군당 건강, 요 세 개 회사의 모회사이고요. 그 우리 홀딩스 지주 회사이죠. 이 세 개 회사를 모두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군당은 제약, 종군당 바이오는 뭐 바이오도 하고 원료 의약품도 하고, 종군당 건강은 건강기능식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의 모든 업종을 다 아우른 이게 모회사입니다. 예. 그 회사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락토핏이라는 우리 뭐 예. 면역 제품, 우리 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그 종군당 건강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성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종군당 홀딩스라는 모회사가 굉장히 크게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종군당 홀딩스가.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안정성, 이게 언제 이제 프로가 이제 우리 저희가 방영될지 모르겠지만 뭐 언제 사도, 언제 어느 시기에 사도, 뭐 한 달 뒤에 사든 뭐 일주일 뒤에 사든, 뭐 시청자분들이 프로 언제 보실 시점에 언제 사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기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한 기업 정도 더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럼 네. 해주세요. 그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 뭐 이런 것들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집에서 결제를 이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요. 네.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다 보면은 온라인 결제를 도와주는 플랫폼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네. PG 회사라고 하고요. 예. 뭐 PG 회사 영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굉장히 쉬운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페이먼트 게이트. 예. 지불하는 문 역할 예.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그렇군요. 오프라인에서 돈 낼 때 거스름돈 주고 또는 이렇게 계산서 나오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온라인에서 어떤 계산서 역할을 해주는 회사이거든요. 또는 뭐 지불도 해주고 뭐 보안도 해주고요. 뭐 그런 회사는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KG 이니시스 이런 기업이 이제 큰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LG U+라는 기업도 그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최근에 토스라는 기업한테 그 사업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세 개 회사가 이제 토스가 급성장하고 있네요. 굉장히 뭐 큰 오, 속도로 예.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가 그 PG 비즈니스는 굉장히 잘하는 회사이고요. 사실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나 KG 이니시스는 최근에 좀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은 뭐 우리 추천드리거나 관심 있게 보시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온라인 결제 말고 휴대폰으로도 결제할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맞아요. 하는 회사들 저희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예. KG 모빌리언스라는 기업이 있고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 결제할 때마다 막 뜨는 게 네. KG 모빌리언스, 예. KG 뭐 이니시스, 이니시스 뭐 이런 데들이 막 떠요. 맞아요. 그거 자주 볼수록 그 회사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또 그렇게 예. 되나요?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라는 기업도 뭐 최근에 주가가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으나 여전히 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전히 뭐 기업 가치는 여전히 낮아 있는 상태로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종근당, 그리고 또 비대면 결제 관련주에서는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들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평론가님은 네. 워낙 트렌드에 또 민감하신 분이잖아요. 아이고, 예. 그런데 지금 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지 못한 업종이 있다. 이 업종 좀 유망할 것 같은데라고 보시는 업종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그 이렇게 폭넓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원격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솔루션을 내는 좀 젊은 업체들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워낙 미디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쪽도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상장만 하면은 진짜 대박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사고 싶은 그런 업종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여기가 방방콘이라고 하는 걸 성공시켰는데 맞아요. 기술 때문에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콘서트를 자기네들이 이제 집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위버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같이 즐기다 보면 내 손에 있는 아미밤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함께 이 아미밤을 들고 응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이 콘서트를 보니까 12시간이 그냥 훌쩍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빨리 상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빅히트가 비상장 주식인데 좀 보유를 하고 계신가 보네요. 아니요, 전혀 전혀 아닙니다. 상장되면은 그 예. 투자하시겠다. 네네. 근데 뭐 엄청나겠죠, 네, 경쟁률이. 뭐 굉장히 예. 높은 가치로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는 건 남들도 다 안다. 예. 네, 이렇게 빅히트가 상장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엔터들에 대한 재평가도 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빅히트의 그런 시장의 가치들이 뭐 조 단위의 그런 기업 가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엔터라는 것들은 산업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빅히트가 상당히 이제 BTS라는 그룹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지만 이 그 엔터라는 업종이 차기에 이제 또 다른 BTS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죠. 이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를 좀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SM이라든지 YG그룹이라든지 JYP에서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그룹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다른 그런 그룹들을 또 대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평가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유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빅히트 엔터가 상장이 되더라도 기존 엔터들도 함께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언택트 시대에 달라질 삶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1부가 마무리될 시간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다시 재정비해야 할지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정기 연구원님. 온라인 쇼핑을 잘하는 기업들 어느 기업들이 있나? 최근에 뭐 쿠팡도 실적이 좋아지는데 쿠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나?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예. 지역소프트라는 기업인데 뭐 그 기업도 이제 자회사가 온라인 신선 배송을 하고 있는데 오아시스? 네, 오아시스 맞습니다. 뭐 지난해에는 일 매출이 뭐 1억에서 1.5억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막 4, 5억 정도씩 일 매출이 일 정도로 야, 엄청난 선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그 뭐 운동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요. 뭐 다 스포츠센터 이런 데가 잠겨 있으니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예. 저희는 좀 오래된 아파트라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내려오다 보면은 그 문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3, 4개월 전에는 최근에 뭐 엄청 쌓여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바로 느껴볼 예.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많습니다. 예. 자, 최성환 대표님은 어떻게 좀 전략을 재정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의 행태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산업적인 측면은 팀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투자자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런 투자 습관들을 조금은 과거에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신용 거래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 조금은 언제 또 이런 급락을 또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부실화된 그런 자산들을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그룹사 차원에서도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두산그룹 같이 이렇게 자산을 조금 이제 우량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뭐 반면 교사로 좀 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투자자분들도 뭐 이번에 이제 많은 하락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지만 이번 기회를 또 잘 살리셔서 빨리 이제 뭐 계좌 복구라든지 뭐 사회생활로도 우리도 또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좀 뭐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집 언택트 시대에 투자하라 1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언택트에 관련돼 있는 섹터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애널리스트 전략 그리고 또 언택트 관련한 해외 투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함께해 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코스닥벤처 이정기 팀장, 리서치아름 최성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